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최신 기출문제 2의 커마 2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요. 그걸로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어서 기존에 했던 그냥 컴퓨터로 찍어서 올려야겠다. 저건 노트북은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기출문제들을 좀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마 2급 실기고요. 7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은요. 우리가 입력만 하면 되죠.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할 때 뭐부터? 필드명부터, 그쵸? 강의명 탭 키를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강의 요일, 탭, 모집 정원, 탭, 등록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엔터 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영어랑 문자랑 같이 쓰여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플러스 모양일 때 10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좀 쉽네요. 그죠? 강의명, 셀프와 함께 보는 영화 속 음식. 이거는 B와 C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서 올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일자만 쓰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 키는 위에 있는 키보드보다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를 기준으로 20 엔터, 15 엔터. 엔터도 여기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을 연습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3분, 4분 안에 가능하면 정확히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를 풀고 시간 남았을 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커마 2급은요 40분 동안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5점이고 오타가 나면 5점 다 감점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점수를 좀 더 따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이건 항상 똑같잖아요. A1셀부터 G1셀까지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그 다음에 셀 스타일 제목 1. 얘는요, 여기 홈에 있죠? 셀 스타일 제목 1. 이제는 외우실 때 됐습니다. 행의 높이 28. 행을 지정을 하고, 숫자는 행, 영어는 열. 숫자의 행의 높이를 28포인트로. 이거요. 이렇게 해서 맞추면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도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행 높이로 28. 시험장에서 괜히 이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A4, A6. 이거는 이렇게 합치는 거네. 컨트롤 키 누르고 나초, 핫도그, 포테이토. 그러면 A13, A15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문제대로. 그 다음에 A3, G3, A3부터 G3 영역과 A4, A15.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 동일하죠? 얘를 표준색 주황으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 주황으로 바꿔줬어요. 자,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마름모를 누려요. 그러면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탭 키를 누르면요 확장이 되고요. 그거를 하나를 집어넣고 다른 하나는요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다시 미음 눌러서 한자 키. D4, D15 영역. D4부터 D15 영역을 선택을 하고, 얘는요, 여기까지라는 1까지라는 여기까지라는 문자열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쵸? 컨트롤 1을 눌러서, 이거요.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컨트롤 1을 누르거나,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는 커마 리급에서 많이 나왔던 숫자는 샵, 컴마, 샵, 원, 개 이거고, 0일 때 0으로 표시할 때는 뭐요?
샵, 샵샵 0이라고 쓰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불러올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골뱅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골뱅이. 골뱅이 2개 하니까 8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까지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지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3셀부터 G15까지 모든 테두리. 홈에 글자 위에 있잖아요. 글꼴에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컨트롤 1 해볼까요? 맞춤을 가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가운데 맞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10점을 따는 거잖아요.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고급 필터네요. 그쵸?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생각나야 된다? 얘기한 사람.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 그쵸? 그러면 조건을 A18, D20. 여기에 조건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이 기나 보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되잖아요. 이 예약 현황 표에서 첫 번째 A 조건, 구분이 회원이야? A 조건 나왔네요. 구분이 회원. 구분해서 회원만 세요. 자, 두 번째 조건, 할인 금액이 2만원 이하야? 이건 B 조건 나왔네요. B 조건, 할인 금액이 2만원 이하니? 이게 B 조건. 그러면 A 조건, B 조건이요. AND 느낌으로 이어졌어요? OR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이고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구분해서 회원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인 금액에서 2만원 이하. 2만원 이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가 아직 엑셀이 아직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20000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X가 있을 때 15,000원이 들어가면 참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는 A22셀부터 그럼 우리는 이 표를 선택을 해서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를 해줍니다. 조건은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 금액은 이거니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A22셀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1번을 어렵지 않게 풀었단 말이에요. 고급 필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일에 패키지명, 예약자명, 이 할인 금액 얘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요 필드명에서 필드명만 복사를 해서 내가 이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결과만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데이터에 고급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 아신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패키지명, 예약자명, 할인 금액만 갖고 올 때는요, 필드명을 이렇게 넣어서 얘네들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약자명까지만 지정을 했어요? 그럼 확인. 그러면 예약자명만 나오는 거예요. 할인 금액까지 하면 할인 금액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는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바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속도면요. 40분 안에도 다 풀겠는데요. 그렇죠? 자, 계산 문제는 함수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if와 left 함수를 쓴다고 했으니까. if와 left? left 함수. 저기 왼쪽에 뭐를 갖고 와서 뭐를 하는 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한 글자가 A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심야로. 이거는 쉽죠.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if를 먼저 쓰지 말고 우리는 left 함수를 먼저 쓰고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한 글자들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A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심야.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해볼까요? 구분이 는 A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먼저.
평균이 90점 이상이니?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A인 친구들만 참이 되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true, false가 나왔을 때 if를 씌운다고 했으니까 if를 씌워서 얘가 참이면 조조 아니면 주심이라 할까요? 주심? 주 아니면 심. 주간 아니면 심야.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쵸? 주간 아니면 심야입니다. A일 때는 조조이지만 아닐 때는 주간 아니면 심야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조조야? 그러면 D면 주간이야? 아니면 심야야? 그러면 우리 요거 한 것처럼 뭐 하면 될까요? 조조랑 주심으로 나눴으면 우리는 주간이랑 심야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D야? 라고 했을 때 D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주간이고 아니면 심야가 되면 되겠죠? 심야. 그러면요 주간이랑 심야 나눈 이 식을 어디다 넣어주면 돼요? 밑에 넣지 말고 어디? 여기에 주 빼기 심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생각해보면요.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는 여기가 A야? 라고 해서 값을 다 갖고 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if 함수를 써서 A가 맞아! 라고 하면 나는 주간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아니 조조죠. A 조조 그쵸? 아니면 주심으로 합니다. 주심 그죠? 이렇게 주심 그러면 A일 때는 조조지만 D일 때는 주간이고 심야로 바꿔야 되잖아요. 주심을 주간이랑 심야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생각을 하면 A가 D일 때 나는 D일 때 주간이고 그 다음에 얘를 심야로 바꾼 다음에 이 식만 그대로 복사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헷갈려요 하지 마세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만 극복을 하세요. 지금 한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5문제 다 맞추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냥 합격.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커마 리급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잖아요. 그럼 한 방에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추주와 랭크.eq. 그럼 이거는 추주 함수가 나오면 1, 2, 3, 4가 나와서 내가 그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거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이미 추주와 랭크 EQ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고 시험 보러 가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등수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1등, 2등, 3등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해야 될 거 뭐? 랭크 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랭크.eq에 이용 건수에 이거는 랭크 함수에 여기에 있는 부분의 절대 참조를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 내림차순을 정렬한 게 이용 건수가 많은 게 1등인 거 알고 있니? 요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짜라 내리면 1등부터 10등까지. 그런데 여기는 추주랑 랭크 EQ 함수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등, 2등, 3등만 1등, 2등, 3등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자, 여기 추주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의 인덱스 넘버에 밸류 1일 때 1등을 주고요. 밸류 2일 때 2등을 줍니다. 밸류 3일 때 3등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은요. 전부 다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등까지만 그쵸? 10등 가로 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등, 2등, 3등은 1등, 2등, 3등이 들어가고
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요, 자, 추주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또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또 문제를 푸시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if error 함수를 안 배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추주라는 함수를 쓰고요, 인덱스 넘버를 갖고 오되,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얘는 이 문제에서는 1등부터 10등까지 뿐이 구해지지 않았지만 만일에 100등, 500등까지, 500명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00개를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씁니다. value는요, 1등 금운동이라 할까요? 재미없으니까 1등 은동 까지만 쓰고,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요, 여기에 1, 2, 3에 해당하는 애들만 금운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샵 value라는 오류 값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if error를 씌우면요, 자, if error라는 함수 우리 몰라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을 한대요. 탭.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탭. 그랬더니 value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value를 넣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지만 값이 없으면요, value if error, value 값, if 만약에 error라면 여기에 내가 메롱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갖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메롱이 되겠죠. 그 메롱 대신에 공백을 쓴다고 하면 금운동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공백으로.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 여기에 나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냥 한 방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8점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추주와 랭크 EQ를 쓰라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안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추주랑 랭크 EQ 함수만 쓰라고 했잖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조건에 맞는 개수래요. 문제랑 이거 좀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sum, average, count인데 개수네, count네, if에 s가 붙었네, 조건 들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얘네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그러면요, 조건이요, 여러분들 이거 몇 개일까요? 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조건이 3개예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야 되니까 count if 즈를 써서요. 첫 번째 조건은 쉽잖아요. 내가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 range 1,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럼 내가 컴퓨터에 이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줘. 대한민국.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해결이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 금액에서 50만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500000이니?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미만이니? 작아 6000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건이네요. 두 연결 연산자 문자열 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맞추면 그냥 합격하시는 거지. 만일에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 같지 않아 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일본, 핀란드, 미국, 일본, 미국 여기에서 세주겠죠? 그러면 하나뿐이 안 되네. 그쵸? 대한민국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들, 내가 얘를요 셀 값으로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는 셀 값으로 갖고 왔을 때 검정색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얘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거나 작거나 얘를 이렇게 연결연산자로 해서 B16을 셀 값으로 인식을 시켜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 연결연산자를 써서 같지 않아 B16이 아닌 거를 찾아줘. 요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문자열을 쓸 때는 여기에 대한민국을 써도 되지만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왔을 때는요, 우리가 연결연산자 써서 문자열 연결한 것처럼 요렇게 크다 작다 얘를 문자열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B16 대한민국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또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다고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아까 정답이 2개였잖아요. 그죠? 자, 4번은요. 팀장 급여의 평균이네요. 그죠? 그러면 뒤 에버리지에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함수 나왔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100의 자리 0, 0 몇 개? 하나, 둘, 셋. 그러면 얘는 뭐야? 컴마 라운드 함수를 씌우되 컴마 몇이요? 0, 0, 0이잖아. 3개 빼기 3이죠? 그래서 소수점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1, 2, 3으로 써주지만 0을 기준으로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에요.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하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죠. 라운드 함수 써서 컴마 빼기 3. 왜? 000이니까. 소수점이 12.123이라고 하면 얘는 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는 거는 000이니까 빼기 1, 빼기 2, 빼기 3.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건 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뒤 에버리지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조건이 뭐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위에 어떤 범위의 조건을 만드시오 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 표에서 조건을 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책이 팀장이래. 여기 있잖아, 조건이.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끝났죠? 직책이 팀장인 급여액의 평균. 그러면 D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그랬더니 컴퓨터가요,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여기서 구해주세요. 컴마. 필드. 급여액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급여액의 필드를 클릭하고,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 직책이 팀장이니, 요렇게 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여기 앞에 라운드 함수를 씌우되, 아까 빼기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4번도 뭐 어렵지 않고. 자, 얘는요, 티켓 구입백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티켓 구입백에서 나는 멤버십 등급을 찾을래. 근데 얘가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얘가, 티켓 구입백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그럼 V. 요런 모양에서 찾으시오 라고 하면 H. 수평이면 H. 그쵸? 호리젠탈.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티켓 구입비가 딱딱딱 떨어지니? 아니잖아요. 여기 127만원, 83만원도 있으니까 여기 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을 찾아줘. 그러면 얘는요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는 VL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선택이 안 되니까 되네요. 얘를 클릭하고 아니면 다른 셀을 선택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컴마. 그래도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 거니? 테이블, 표, REF, 레인지, 어레이. 얘는요 범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찾을래 라고 하되 주의할 점은 뭐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4. 여기서 F4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마. 내가 지정한 열의 값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VLOOKUP은요. 내가 선택한 이 테이블 어레이 표에서 첫 번째 룩업 밸류를 첫 번째 열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 번째 열에서 찾은 다음 내가 지정한 컬럼 인덱스 넘버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줘. 이렇게 컴마. 그리고 정확한 값이면 0, 유사하고 애매한 값이면 1. 이렇게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요. 제일 어려운 거는 1번 정도? 1번 정도?
내가 뭐 1번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커말 2급 시험 보러 가셔서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로 넘어갑니다. 부분합. 여기 학원에서요, 2주 동안 학원 건물이 2주 동안 수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뭐 이 땅 파고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릴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빨리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신 없어 죽겠어요. 저는 클래식만 듣고 자라가지고 이게 소리에 민감한데. 네. 부분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은요, 세 가지가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뭐요? 부분합이 나오면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뭐래요?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섞여 있어. 남녀가 섞여 있어. 그러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청군 백군이 섞여 있어. 그러면 청군 따로 백군 따로. 그걸 정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반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죠? 1반, 2반, 3반, 4반. 그러면 정렬. 부분합의 첫 번째는 정렬. 두 번째는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청군끼리 백군끼리 모여있어요. 그럼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 여기 앉아서 응원해. 너네 여기 앉아서 응원해. 그룹입니다.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커마 리급은요, 여기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부분합이 나왔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요? 정렬이요. 정렬. 그래서 뭐요? 친절하게 나오잖아요. 커마를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래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됐죠? 그러면요, 정렬했어요. 그룹은 어디 있어요? 그룹은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반으로 돼 있네요. 첫 번째 열이라서 반으로 돼 있고, 문제를 보니까 성적표에 반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합계합 평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잘 표시를 하셔야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가학, 한국사의 처음 합계를 먼저 두 가지 함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계와 한국사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확인. 그럼 이렇게 뿅 구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러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사의 합계와 평균의 최대값. 그러면 우리는 함수는요, 최대 함수로 바꾸되 얘네들은 지우고 어떻게 해요? 평균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아까 이거 안 없앴네요. 그쵸? 그러면 틀렸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제거를 누르면 이 부분합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겠네요. 여기 합계를 구할 때 다른 거는 체크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 합계를 최대,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해제하고 뭘로만? 평균의 최대값인데, 자, 세 번째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해제. 요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부분합이 나오면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체크 해제, 새로운 값을 2번 계산할 때.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요, 앞에 구했던 애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10점 금방 딴 거잖아요. 자, 분석 작업 2번 바로 넘어갑니다. 데이터표가 나왔네요. 분석 작업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판매 수량이랑 판매 단가가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문제에 보면요, 이 판매 원가 이거를 구해가지고 판매 수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은 얘네예요. 이 설명이 길게 나왔지만 얘네들이 이거 계산해가지고 판매 수익이 얼마니? 내가 판매 단가가 요렇게 될 때, 그리고 판매 수량을 이렇게 팔았을 때 480만 원이 남는데요. 480만 원이 판매 수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보세요. 6,000원에 5,500을 곱하면 여기에 4800000이 써진다고. 그러면 얘를요, 판매 수량이 6,000개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해요? 66000으로 바뀌잖아요.
6,500 됐을 때, 7,000원이 됐을 때 이거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바뀐 값들을 여기에 뿅뿅뿅 집어넣어줘 라고 이거를 한 방에 계산하는 게 데이터표예요. 데이터표. 그래서 얘는 지금은요, 요렇게 그냥 하나씩 대입하고 써줘야 되지만 지금 이 표랑 여기 있는 수식이랑요, 는 해서 얘를 수식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판매 수량이 6500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 얘가 바뀌면요, 내가 여기 값을 갖고 왔잖아요. 8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도를 우리가 데이터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야,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요거 찾아가지고 요 위치에 집어 넣어줘 라고 해놓은 게 데이터표예요. 그러면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표는 제일 처음 할 게 우리가 결과로 나타낼 이 값의 수식을 행과 열이 만나는 여기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응? 판매 단가도 7,000원으로 바뀌면 얘가 1200으로 바뀌고 7,000에 6,500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방에 해준다고요. 그래서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 수식을 갖고 오고 이 수식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표를 돌려주는 겁니다.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리고 행 입력셀은요, 15행에 판매 수량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행을 기준으로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판매 수량의 값을 찾아와 얘의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비열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판매 단가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6,000원일 때, 6,500원, 7,000원일 때, 8,000원일 때. 그럼 얘는요, 열입력셀에는 여기 있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한 방에 구해지는 게 데이터표. 만일에 바꿔서 넣잖아. 이거는 바꿔서 넣으면요, 값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결과는 틀리니까 이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엉뚱한 값이 나오거나 뭐 이상한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을 기준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행을 기준으로 15행에 판매 수량의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을 기준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기준으로 이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작업이요. 매크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표 밖에서 시작하는데 문제 읽을 것도 없이 여기 합계 구하는 매크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서식 채우는 거겠네요. 그죠? A323, 그 다음에 A16, 컨트롤 A 눌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표준색 연한 파랑 선택하는 거. 매크로 이름 채우기색. 이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개발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 도구를 키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 매크로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개발 도구. 그래서 매크로는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 밖에서 시작을 하되 매크로 기록. 여기 보니까 합계라고 써 있으니까 합계. 확인을 누르면요,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예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는 sum 어떻게 하면 돼요? 반창고 모양으로 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25까지. 그래서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표 밖에 다시 돌아와서 얘는 여기 표 밖에 나왔으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기록 중지. 요렇게 하면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숫자인 경우에요, 칸이 좁으면 샵샵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준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H4, G3부터 H4 여기에 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키를 누르면 셀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단추 같은 경우에 매크로를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추 이름을 합계. 얘를 지우고요. 뿅 눌렀을 때 구해주면요, 뭐 5점 딴 거죠. 자, 두 번째 표 밖에서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우기 색이래요. 채우기 색 확인. 문제대로 합니다.
A3부터 2, 3셀까지 선택을 하고 A16 컨트롤 누르고 A16 그 다음에 홈에 있죠? 홈에 보시면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파란 요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를요 다른 색깔로 바꿔놓고 나중에 매크로 만들고 한번 눌러보자고요. 얘는요 둥근 사각형이네요. 삽입의 도형의 둥근 사각형을 G6H7 G6부터 Alt키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요 채우기 색이라고 쓰래요. 여기 뭐 가운데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는요 뭐 안 해주셔도 돼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합계가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채우기 색을 가운데로 만들 거예요. 이게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요 단추처럼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도형을 선택을 하되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채우기 색으로. 여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매크로 여기까지 지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클릭을 안 해요. 그냥 사각형 요대로 놔둔 다음에 하니까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채우기 색을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게 딱 누르면 바뀌면요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10점 따신 겁니다. 4분 남았네. 우리 시작한 지 36분뿐이 안 지났네요. 그렇죠? 차트 작업에 얘를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빼먹고 안 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1번 티켓비 승량 능력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럼 뭐가 빠져요? 관람료 합계가 빠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범위가 뜨면 그냥 간단히 파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1번 해결. 만일에 이 범위가 안 뜨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편집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데이터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입력을 하고, 굴림 크기 바꾸래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어떤 거요? 차트 여기서 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수식 입력줄에 쓰거나 선택된 상태에서 쓰거나 20대, 30대, 영화, 관람료, 현황 이건 띄어쓰기가 조금 헷갈리네요. 영화 띄고 관람료, 관람표가 아니라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굴림의 기울인 꼴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크기 16 그다음 밑줄 이거 우리 하는 거에 나와 있잖아요. 1번에 2번 문제 그죠? 세로값 축의 최대값은 12,000 세로값 축을 더블 클릭해서요 최대값을 12000으로 그 다음에 0, 2000 얘는 돼 있네요. 그쵸? 0, 2000, 4000, 6000, 8000, 12000 그쵸? 그리고 여기 가로축 교차에 축값을 기준으로 60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번 물음을 주셔서 가로축 교차 이 부분을 넣는 걸 못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축값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차트 영역의 데이터표. 그러면요, 여기에 여기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표에 데이터표를 갖고 오는데 범내 표지 포함이랑 없음이 있어요. 포함이 되겠죠, 그쵸? 저기 티켓바, 스낵 응력바의 색깔 앞에 차트 색깔도 같이 포함되니까 넣어주고. 그다음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 컨트롤 1 되나요?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영역 서식. 그래서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서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 그러면 여기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와 너비의 크기를 2포인트.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체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저장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못했으면 입력을 하시거나 계산 작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자, 7회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조금 더 빨리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글씨 쓰면서 설명하려고 기풍쌤 따라서 좀 해보려고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냥 계속 시간만 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